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내 중층 고밀 개발로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국가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불법 공매도 감시 방안을 포함한 추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중공업지역 면적은 분당 신도시 규모에 달한다며 저층 주거지 등을 중층 고밀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난달 주요 소비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11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백화점 매출액은 3.9%, 할인점 매출액은 4.3%가 줄어들었습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3.8% 증가했지만 8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98.1%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매출액은 21.8%가 증가했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도 7.7%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두 번째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반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 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별다른 진척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화이자 얀센과 12월, 모더나와는 1월을 목표로 계약을 추진 중이며 단계별로 물량을 받아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해 내년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1,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마쳤고 얀센에서는 400만 명분을, 화이자에서는 1,000만 명분, 모더나에서는 1,000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알린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아직까지 확실히 확보한 백신이 없어 물량 확보가 더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 대비 169%, 캐나다는 527%, 영국 290% 등 전 국민에게 투여하고도 남을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80% 수준인데 대부분이 확보 예정 물량입니다. 그나마 확실히 계약이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는 해외에서도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고 연내 FDA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어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내 30여 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가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주택의 95%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낮아지는 반면 상위 5%의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세의 15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높인 뒤 순차적으로 중저가 주택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인데 집값에 따른 현실 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국내 거래가가 2,500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 추세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하며 국내 거래 가격이 2,5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만 약 4배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돈풀기에 나서며 시작됐습니다. 올 3월 600만 원대까지 추락한 비트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나오며 반등했습니다. 각국이 막대한 돈을 풀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데 반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위험회피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른 겁니다. 가상화폐를 금과 같은 수단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향한 장밋빛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결정과 대규모 경기부양책 합의 진척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 임박 소식, 또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 권고 소식이 전해지는 등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한 뒤 0.08% 오른 2,772.1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이어가며 2.02% 상승한 947.24에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130억 원, 1조 1,416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2조 1,178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486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29억 원, 2,225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민주당 지도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9천억 달러, 약 982조 원 규모의 부양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에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 권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18일 긴급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미국 내 즉시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진세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에 링네트와 소프트캠프 등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내년도 실적 개선과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이 최근 GM과 LG 미국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소식을 전한 데 이어 LNF가 LG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며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LG화학을 비롯한 배터리 3사의 주가와 LNF, 후성 등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보다 코로나19 백신 뉴스에 주목하자고 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유효하며 백신 접종 확대 이슈는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반도체와 화학, 운송 업종에 대한 긍정적 관점 유지를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던 코스피 시장 잠시 쉬어가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죠. 모더나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 국가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국내 증시 소식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강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코스피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강세장에서의 순환매 흐름을 보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이 시장의 중심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약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동안 좀 강하게 상승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성장주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경기 확장주들은 순환매 형태로 조금씩 상승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단기적인 차익 매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움직임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고 있는데 최근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시장이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일단 받았다가 다시 시장 조정이 끝날 때 좀 외국인들이 다시 이 물량을 받는 최근에 이런 삼각 구도의 수급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단기간에 외국인들의 매물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기간 조정은 아마도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 소식 오늘 들려왔고요. 접종 허가 소식도 이제 주말 깨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지금 접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19 글로벌리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3차 팬데믹을 좀 상쇄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백신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시들한데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효과는 단계별로 우리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증시에 많이 반영될 때가 백신에 대한 효과가 인정됐을 때가 아무래도 증시에 가장 큰 반응을 불러왔고 이 부분이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한 부분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백신 관련된 부분은 긴급 투약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서서히 경기 확장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철강이나 기계, 건설, 화학 같은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1월 달 미국을 필두로 해서 백신이 다시 대규모 투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또다시 강하게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은 시장은 IT 성장주와 경기 확장주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투톱으로 지금 현재 시장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이런 무게중심은 백신의 긴급 투약 이후 점차 경기 확장주로 주도주가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형태를 보면 IT 성장주에서 일부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 확장주로 다시 매집을 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방향이 여전히 상승 중이고 여전히 강한 흐름의 주도주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백신 투약 시점과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나 혹은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백신 투약이 결정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 장비주들은 큰 폭의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한 주의점은 아마도 다음 달 코로나 백신이 대량 투여되면 오히려 더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백신 투약이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는 1월 달에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4거래일 그리고 마지막 주에 3거래일, 7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증시입니다. 연말 산타랠리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7조 원을 넘게 육박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3조 원대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매도로 나오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보면 결국 11월 말 MSCI 리밸런싱과 12월 지난주에 있었던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외국인들의 대량으로 나온 매물 이 부분은 종목보다는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을 제외하면 액티브 자금은 유입됐던 물량이 아직도 한 4분의 3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수급의 원동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 배당락 이전에 기간 조정을 보이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산타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좀 보면서 점차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시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됩니다. 연료비 연동제 적용으로 기업들의 내년 전기요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계는 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이 유가에 따라 결정되는 요금 체계로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이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당장 내년엔 전기요금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내년부터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후년에는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업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유가가 크게 뛰어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이 오르게 된다면 철강을 비롯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반짝 좋았다가 내후년 오히려 요금 부담이 커진다면 산업의 부담이 크고 유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한 해 전보다 23.9% 감소한 10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해외 직접 투자액은 올 들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의 산업활동과 임대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며 부동산업 분야 해외 직접 투자액이 1년 전보다 78.9% 급감한 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금융보험업도 37억 9천만 달러로 37.4%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제조업은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의약품의 투자가 늘어 2.4%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의 구도심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7호선 산곡역 일대에는 크고 작은 정비 사업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과 상곡동 일대.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엔 앞으로 1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타운이 조성됩니다. 인천 부평구는 전체가 도시재생 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준공 완료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44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돼 향후 인천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청천 1구역과 2구역이 들어서는 부평 캐슬 더샵 퍼스트와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빠르면 이달 중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 단지 모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각각 1,149세대, 5,050세대 등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중에서도 5,000세대가 넘는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대림산업 단독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집니다. 이들 아파트가 들어서는 인근에는 7호선 상곡역 호재도 예정됐습니다. 7호선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아파트가 부족한 인천시 수요를 끌어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체 아파트 입주단지 63만 9천여 세대 중 74%가량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일부 시장 조성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2개 전체 시장 조성자의 3년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심 사례 수건이 있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주체인데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세 조정에 활용된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및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유사투자 자문사의 무인가 혹은 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불공정 거래 점검 및 민원 분석 등의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리딩방을 개설한 뒤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등 불공정 거래 의심 종목 33건에 대해 심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의 제품을 파는 메리케이 마스 라이브 마켓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소상공인 제품의 비대면 온라인 소비 촉진 행사인 메리케이마스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9일간 총 49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에는 민간인 협업회 방송 송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습니다. 온라인 국민 선정을 통해 뽑은 상품과 함께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상품, 브랜드 K와 같은 우수 중소 소상공인 상품들도 포함됐습니다. 판매 상품군은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식품, 생활, 주방용품, 의류 등이며 최대 50% 할인과 함께 무료 배송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행사 첫날인 19일에는 소상공인 전용 공적 플랫폼인 같이 삽시다, 롯데백라이브, UF, 카카오 커머스, 그립 등을 통해 총 5회의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됩니다. 특별 행사도 진행됩니다. 우선 중기부는 코로나19 발생자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 선별진료소 66곳에 각각 50개의 산타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손을 잡고 서울역, 상성역, 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자선냄비 모금구역 6곳에 총 4,000개 산타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직접 산타로 변신해 위안을 전하는 몰래 산타 캠페인도 이어나갑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 삼청로 거리를 크리스마스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